어떻게 하면 염증을 줄일 수 있을까? 우리가 매일 내리는 수천 가지 사소한 결정에 달려있다. 몇 시에 일어나는가? 아침으로 무엇을 먹는가? 식사 시간은 몇 시인가? 아침 일과는 무엇인가? 어떤 운동을 하는가? 일터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가? 사소한 선택이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몇 가지 핵심 요인을 활용하면 만성염증을 피할 수 있다. 올바른 음식을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면 된다. 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해석케 하는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건강 관련된 책을 들고 왔는데요. 이전에도 몇 권 건강 관련된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책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끝판왕으로 보입니다. 건강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항목별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스텝별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에이미 샤라고 하는 분인데 코넬 컬럼비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대학교 및 하버드 의학 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한 알레르기 면역학 의사자 영양 전문가입니다. 장 건강, 에너지를 결정하는 3요소, 호르몬, 면역계, 장 건강. 우리는 이 체계를 되돌리고 호르몬을 안정화하는 한편 에너지 3요소의 균형을 이뤄서 감염과 질병을 물리쳐야 한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음식을 먹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고 허브차를 마시면 이 연약한 시스템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 나는 이 책에서 에너지 3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까지 획기적인 정보를 담았다. 1장, 그래서 호르몬이란 무엇인가? 호르몬은 화학물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온몸에 펴져 있는 전문 분비샘, 즉 갑상샘과 부신, 뇌하수체, 췌장, 난소, 고안에서 생성된다. 호르몬을 구성하는 물질은 콜레스테롤과 펩타이드, 아미노산이다. 호르몬은 복잡한 신체 활동을 모두 통제하고 조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온종일 변동을 거듭한다. 아침에 알람을 끄는 순간 코르티솔이 솟구치면서 기상을 돋고 밤에는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잠들도록 도와준다. 호르몬이 균형을 이룰 때는 기름칠한 기계처럼 매끄럽게 움직이면서 장기에 무엇을 언제 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 기능이 정상이면 우리의 삶도 순조롭다. 장과 뇌는 호르몬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까? 장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매일 엄청난 지식이 쌓여가지만 내가 특히 관심을 두는 건 장과 호르몬의 상관관계다. 이 연관성의 에너지를 되찾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 다양성을 보살피지 않으면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것을 넘어 훨씬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장내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망가지면 극심한 피로가 몰려든다. 2장, 호르몬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우리 몸은 아름답고 복잡한 기계이며 보통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암 같은 비정상적인 사건이 있어야 호르몬 균형이 깨진다. 나를 망가뜨리는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는 장기적으로 건강을 큰 위험에 빠뜨린다.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요인이 항상 작동하면 잠깐 활동했다가 기준치로 돌아가야 할 투쟁 도피 반응이 항상 활성화된다. 당.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습관이 들면 깨기 어렵다. 하지만 깨야 한다. 당은 인슐린 급등으로 이어져서 고속도로에 두통체증을 일으키고 그 결과 수많은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온다. 당이 많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인슐린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게 되고 결국 몸에 인슐린 내성이 생겨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킨다. 일반 음식, 성장 호르몬을 맞지 않은 유기농, 우유와 치즈를 선택하고 농약을 친 채소를 피하는 게 중요하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특정 시간에 제한적으로 먹는 습관은 염증을 줄이고 신진대사를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 몸이 최적으로 작동한다면 마지막 식사를 끝내고 두세 시간 후에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멜라토닌은 인슐린 분비를 중단하라고 췌장에 신호를 보낸다고 한다. 늦은 시간에 뭔가 먹으면 췌장이 그 음식을 처리할 수가 없다. 밤이니까 그만 문을 닫으라고 멜라토닌이 췌장에 명령했기 때문이다. 몸은 쉬면서 회복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음식을 소화해야 한다. 그 결과 인슐린 반응장애 및 대사증후군, 짐작하겠지만 체중 증가 등 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부신피로의 원인은 따로 있다. 호르몬을 젠가 게임이라고 생각해보자.
모든 것이 고르게 쌓여 있으면 탑이 정교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호르몬 불균형이 단 하나만 발생해도 탑의 균형이 무너지고 다른 호르몬도 연달아 불균형을 일으키며 결국 모든 게 무너져 버린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계의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1대1로 맞춘다는 뜻은 아니다. 똑같은 시간 동안 부교감 모드에 돌입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하루를 보내면서 조금만 부교감신경을 깨우면 된다. 내가 즐겨 쓰는 방식은 부교감 반응을 활성화하는 주요 신경인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것이다. 심호흡과 같은 단순한 방법으로도 쉽게 미주신경을 일깨울 수 있다. 이렇게 연습해보자. 6을 세며 들어 마셨다가 다시 6을 세며 내쉰다. 이렇게 3번 길게 호흡한다. 이런 느리고 긴 호흡은 광범위한 미주신경을 활성화한다. 요가와 명상이 코르티솔 관리에 효과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동으로 호흡 속도를 늦추고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부교감 반응을 일깨우고 우리 몸에 치유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화장, 에너지를 빨아먹는 거머리, 염증,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염증을 줄일 수 있을까? 우리가 매일 내리는 수천 가지 사소한 결정에 달려있다. 몇 시에 일어나는가? 아침으로 무엇을 먹는가? 식사 시간은 몇 시인가? 아침 일과는 무엇인가? 어떤 운동을 하는가? 일터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가? 사소한 선택이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몇 가지 핵심 요인을 활용하면 만성염증을 피할 수 있다. 올바른 음식을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면 된다. 무엇을 먹어야 할까? 식이섬유가 답이다. 염증 상태를 바꾸려면 음식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100세를 넘긴 사람들은 자연식단을 따르고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로콜리 줄기, 아스파라거스 밑동, 케일 줄기, 오렌지 과육 등 채소와 과일의 질긴 부분에 함유된 셀룰로스 섬유, 이것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채소에는 호르몬 균형과 항염증 효과를 보이는 파이토뉴트리언트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차단해라. 정확히 짓기는 힘들지만 음식에서 공공유적 1위는 당이다. 정제 밀가루와 글루텐을 다시 생각해라. 유제품을 멀리해라. 비타민 D와 B를 섭취해라. 건강한 지방을 먹어라. 온종일 카페인을 달고 살지 말자. 음식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이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당을 멀리하고 식이섬유와 친해져야 하고요.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현대 생활이 편해지면서 이제 빵, 우유, 정제 탄수화물 등이 이제 빠르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런 것들은 몸의 염증에서 매우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눈을 붙여라. 일과에 마음 챙김과 침묵을 추가하면 정말로 변화가 생긴다. 5장. 모든 길은 장으로 통한다. 의학의 아버지로 통하는 히포크라테스는 2000년 전에 통찰력을 발휘해서 이런 글을 썼다.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나는 이 말을 덧붙이고 싶다. 모든 에너지도 장에서 시작된다. 장에서 살아 숨쉬는 호르몬을 두고 최근 흥미진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고 미생물과 면역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면역계의 70~80%는 장에 존재한다. 장 미생물은 음식과 바이러스, 세균, 독소가 위장관을 지날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존재다. 위장세포의 호르몬 변화를 감지하는 시용체가 있어서 장은 호르몬과도 끊임없이 소통한다. 호르몬 불균형의 90%는 장 건강이 원인이라는 말도 있다. 당을 비롯한 독소가 지나치면 장세균이 망가진다. 결국 장벽에 금이 가거나 구멍이 나서 장이 손상되고 세균이 혈류로 누출되면서 염증이 확산돼 면역계로 뻗어나가기도 한다. 이런 상태를 장누수라고 한다. 장과 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스트레스와 감정은 장 건강을 조절하며 그 반대로도 작용한다. 불안과 스트레스, 우울은 소화에 영향을 주어 복통과 영양흡수 불량, 위장 문제로 나타난다. 장 미생물군이 불균형하고 장이 세면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줘서 우울과 기분장애, 과민증, ADHD, 브레인포그, 불안이나 극심한 피로가 생긴다. 심지어 자폐와 당뇨병, 알츠하이머와 같은 심각한 질환과 장 건강의 관계를 밝힌 연구도 있다. 무엇을 피할 것인가? 장 문제를 일으키는 범인 중 1위는 단연 정제당이다. 가능하다면 당이 첨가된 음식을 먹지 말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식이섬유가 핵심이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굶주린 세균이 장세포와 세균 사이에 존재하는 벽인 뮤신을 먹는다. 그러면 무시무시한 장누수가 발생한다. 생체 리듬 단식이란 무엇인가? 생체 리듬은 정확히 어떻게 작용할까? 생리적 시계를 망가뜨리고 잠을 충분히 안 자면 우리 몸도 망가진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일을 마무리할 수 없다. 몸이 다음날에 활동하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지만 준비할 수가 없다. 회복이 끝나지 않으면 피로와 에너지 부족, 장기적으로는 질병으로 이어진다. 사실 생체 리듬에 가장 큰 혼란을 초래하는 건 멜라토닌이다. 보통 밤에 분비되어 졸리게 해서 회복을 시작하도록 도와주지만 청색광이 노출되면 분비를 중단하거나 미룬다. 청색광이 나오는 컴퓨터와 태블릿, 휴대폰이 수면을 망치긴 하지만 생체 리듬 교란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수면을 훨씬 넘어선다. 청색광이 1시간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3시간 늦어지며 멜라토닌 분비량을 최대 50%까지 낮춘다. 청색광, 불규칙한 수면 패턴, 시간대를 넘나드는 여행, 그리고 수면 시간 부족은 그야말로 재앙을 불러오는 조합이다. 대체 생체 리듬 금식이 뭘까? 현대적 생활 패턴이 건강을 어떻게 망치는지 충분히 겁을 줬으니 이제 조금 안심했으면 한다. 시스템을 재정비할 간단한 방법을 살펴보자.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라. 멜라토닌을 꾸준히 분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면이 휴식이 될 수 있도록 거의 매일 7에서 9시간 정도 자라. 저녁에 청색광을 최대한 줄여라.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밝은 마트를 돌아다니지 않는다. 내가 제안하는 생체 리듬 단식 프로그램을 실천하라. 알다시피 전반적인 건강에 장이 무척 중요하다. 에너지 파괴자. 저녁 늦게 음식을 먹으면 세포에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한다. 7장 모든 것을 합치면 무엇이 에너지를 크게 바꾸는가? 여기서 요약을 하면 순서대로 음식, 수면, 운동, 스트레스 조절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먹자. 진짜 음식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한다. 가장 좋은 원천은 식물이며 브로콜리와 아스파라거스 밑동, 케일 줄기, 고구마, 생강, 리크, 혁과, 홍류 등에 풍부하다. 완전체, 물. 침대 옆에 잔을 놔두고 매일 아침 물을 240ml를 마셔라. 그리고 따뜻한 물이 좋다. 따뜻한 물은 소화할 때 에너지가 적게 들고 소화를 자극하고 시스템을 해독하며 음식이 소화관으로 내려가도록 도와준다. 특히 빈속에 따뜻한 물을 마시면 소화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음식은 피해라. 가공식품, 밀과 글루텐.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90% 정도가 밀 때문에 장누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글루텐과 밀은 피하는 게 안전하다. 체중을 감량하거나 면역 문제를 고치려 한다면 앞으로 30일 동안 모든 곡물을 피해라. 무엇보다 가공육, 핫도그, 치킨 너겟, 소세지, 햄 이런 것들에는 항생제와 농약, 방부제가 가득해서 염증과 암, 심장병, 고혈압을 비롯한 온갖 질환의 원인이 된다. 지방은 해로울까? 지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유익한 지방을 먹고 해로운 지방을 피하면 된다. 피해야 할 지방은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오일, 땅콩 오일, 카놀라 오일, 콩 오일, 모카씨 오일, 해바라기씨 오일 등이다. 가까이 해야 할 지방은 코코넛과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등 염증을 줄여주는 유익한 포화 지방이 공급한다. 견과와 아보카도, 코코넛 같은 자연 지방을 섭취하면 몸이 만족하며 당을 섭취했을 때처럼 인슐린이 급등하지 않는다. 단백질,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하루 평균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남성이 56g, 여성이 46g이다. 단백질은 성장과 세포 복구에 꼭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뒤따른다. 단백질은 양보다 질을 우선시해야 한다. 단백질을 원한다면 콩과 병아리콩, 두부, 견과, 생선 같은 식물성 식품을 섭취해라. 고기는 가공육을 멀리하고 제한적으로 섭취해야 한다. 이제 해야 할 일. 항상 어두울 때 자고 낮에는 빛을 많이 봐라. 침대와 침실은 최대한 자는 공간으로만 활용해라. 밤에는 침실을 시원하게 유지해라. 편히 자지 못하거나 새벽 3시에 깨어나서 다시 잠들기 힘든 이유는 보통 머릿속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불안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뜻이다. 영상, 휴식 안내나 소리를 들으면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 받은 채 침대에 눕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라.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먹지 말아라. 올바르게 움직여라. 유산소도 지나치면 천천히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천천히 조깅하는 사람들이 격렬하게 뛰는 사람들보다 장수한다고 한다. 만성 유산소 운동은 호르몬을, 특히 코르티솔을 급격히 망칠 수 있다. 그럼 지나친 운동 대신에 뭘 해야 할까? 요가와 자연 산책, 하이킹 등을 배치해라. 어떤 운동을 선택하든 하루 20분을 움직여야 한다. 햇빛을 받으면서 하는 게 가장 좋다. 키 에너지에 집중하자. 내면의 에너지에 집중하자. 우리 화학물질과 생명작용은 기분과 생각, 감정에 영향을 주며 이 모든 요인이 스트레스와 에너지 수준,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가 잘 안 풀려 불안할 때 속이 불편해진 적이 있는가? 그 이유는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음과 몸을 연결하고 균형을 찾아야 하며 이 균형을 매일 연습하지 않으면 어그러진다. 게다가 에너지 균형을 바로잡아야 기운차게 하루하루를 즐기며 평생 살아갈 수 있다. 에너지를 공짜로 뿌리지 마라. 애쓸 가치조차 없는 사소한 일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자. 에너지가 어디에 빠져나가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단호하게 틀어막아라. 나도 모르는 에너지 인출은 4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해로운 음식을 먹을 때,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할 때. 에너지 도둑, 부정적인 사람. 그들의 부정적인 기운은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빼앗고 피곤과 스트레스, 혼란을 남긴다. 지인과 동료, 가족 중에서 누가 당신의 에너지를 바닥내는지 꼽아보자. 그런 사람들과는 교류를 제한해라. 오늘은 이렇게 공원에 나와서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언제나 정답은 자연이라는 문구가 좀 와닿습니다. 아유르베다의 본질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연과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매일 아침 몇 분 정도 햇볕을 보든 잠깐 걷든 출근길에 차창을 내리든 짧게라도 자연을 접해라. 1989년 일리노이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자연에 발을 들이기만 해도 신체와 정신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다. 자연에 노출되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수치가 상승하고 생산성이 개선된다는 걸 기억해라.